예, 지난 일주일 주식 시황입니다. 예, 지난 일주일도 기관은 매도를 하고요. 그다음 개인은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도 외국인은 뭐 매도하진 않았네요. 마지막 날에는 조금 기관하고 외인이 좀 끌어올리면서 이제 윈도우 드레싱 때문인지. 근데 또 꼭 윈도우 드레싱으로 올렸다고 하기에는 그 전날에는 또 좀 기관도 대거 매도했습니다. 물론 개인이 대거 매수하면서 이날도 많이 올랐지만 어쨌든 막판 날에 좀 많이 올리면서 마감됐습니다. 막판 날에 너무 무리하게 끌어올리는 거면 이제 오늘 조금 조정이 나올 수 있긴 한데요. 그렇다고 연말까지 윈도우 드레싱 한 다음에 뭐 바로 하락을 나오거나 꼭 그렇지는 않아서 좀 더 상승을 이어가다가 하락 전환될 수도 있겠죠. 일단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이제 다 상향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회복을 했죠. 코스닥도 회복을 해서 가지고 상승 신호 이걸 넘었죠. 상승 신호. 그래도 조금 5일선 11선을 깼다가 이제 다시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일부 남아있는 코스닥 인버스도 줄이긴 줄여야 되는데 조금 다시 하락하지 않나 좀 보면서 조금 코스닥 인버스는 줄여가고 코스피 인버스는 이제 거의 다 줄여놓은 상태라서. 예,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감도가 우리나라 증시에 비해서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사상 최고가 유지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유지하고 있고 5일선 지켜내고 있습니다. 다우존스도 마찬가지고요. ETF 시장에 들어와 있진 않네. 러셀 2000이라고 소형주들 모아놓은 지수가 있는데 그 지수만큼은 조금은 5일선이 깨진 후에 회복이 미약하죠. 그죠? 만약에 러셀 2000 같은 경우에는 이거 회복 못하게 될 경우에는 조정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조금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우 나스닥하고. 러셀 2000의 문제는 그나마 나스닥에는 그래도 뭐 애플이나 구글처럼 실적이 좋아지면서 뭐 조금 상승폭의 버블이 있더라도 실적이 좋아진 게 사실인데 러셀 2000은 다운 나스닥 이제 큰 대형주 우량주를 따라서 오른 잡주들이 꽤 많은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자는 나스닥의 버블보다 러셀 2000의 버블이 실적 대비해서는 더 크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러셀 2000에 대해서도 러셀 2000 물론 상승폭이 나스닥보다는 작을지 모르겠는데 어떤 실적 대비해서는 따라서 너무 많이 오른 시점이다라는 걸 보시고 선물 투자자들은 참고해 볼 수가 있겠죠. 나중에 러셀 2000 미니가 아니라 마이크론가 그건 되게 좀 작습니다. 한 계약이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한 계약 1000만원 아래라는 점 그 정도 될 겁니다. 아마 그건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나중에 투자를 할 수 있겠는데 물론 지금 5일선을 살짝 회복한 상태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5일선 회복이 안 되고 떨어질 경우에 5일선 매매를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선도 가깝게 붙어 있죠. 그래서 여기 이평선을 깨게 되면 지난 말일 기준으로는 지금 오늘 장중에는 넘고 있고요. 지금 말일 기준으로는 5일선 못 넣은 것 같긴 한데 오늘 5일선 만약에 회복을 못 하게 되면은 이거는 조금 미리 먼저 조금 조정 신호가 나오는 게 아닌가를 좀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좀 미리 장기 추세가 깨지기 전에 제가 인버스 올인은 제가 하방 올인은 장기 추세 깨진 다음에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다 난 장기 추세 깨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최고점에서 첫 하락을 먹으려고 한다는 분은 반드시 5일선 대응해야 됩니다. 이 의미는 5일선이 깨져야만 그래야만 단기적으로는 하락이 나오는 것이지 만약에 이게 오늘도 다시 올라서 5일선을 회복하고 오르는 신호가 났는데 여기서 쳤다가 나중에 더 오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단기적으로 인버스를 가져가시려는 분들은 어떠한 지수든 간에 5일선이라도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곧버스를 무리하게 투자하셔가지고 작년에 손해를 보신 분들은 차트 5일선을 안 봐서 그렇습니다. 5일선을 회복할 경우에는 지수는 언제든지 어떠한 구간이든 간에 많이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다가 뚝 떨어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조차도 보통은 5일선이 이탈한 후에 뚝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그러지 않을까 하면 오를 때마다 조금씩 분할로 사야지 한 번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어느 시점을 맞춘다고 저도 못 맞춥니다. 어디가 고점이 될지 앞으로 몇 프로 더 오른다 고점이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외국인 선물은 지금 한 1조 5천억 상방 정도 좀 줄었죠. 2조 원 넘게 해서 1조 5천억도 아니구나. 1조 한 4천억대 상방이네요. 1조 4천억대 상방으로 줄어 있다. 2조 원이 넘어갔었는데요. 그렇게 보시고 이후에 저희는 선물이 만약에 매도 전환할 경우에는 조금 더 조심할 예정이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매수 상위는 의외로 카카오와 네이버가 들어왔습니다. 그동안은 조금 외국인들이 팔면서 좀 힘을 못 썼는데
상황 따라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걸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삼성 SDI 요거는 계속 매수는 하고 있는데 조금 요번 순위에서 밀렸네요. 근데 뭐 차이는 아주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지난 일주일 가운데 여전히 삼성전자, 삼성전자 우선주를 많이 매도했고요. LG전자 우선주도 개인들이 달려두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외국인들은 팔고 있습니다. 좀 상승폭이 크긴 한데 개인들은 지난 일주일간 삼성전자, 삼성전자 우선주 사고 LG전자 우선주도 또 우선주를 좀 선호하죠. 그동안 우선주에 급등이 많았어가지고 그런 것 같긴 한데요. 예. 근데 그 우선주는 여러분 이제 뭐 이런 대형주의 우선주보다도 조금 작은 우선주는 너무 거래량이 적어가지고 개인이 가끔 작전합니다. 우선주가요. 그래서 이미지가 그런데 대형주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우선주도 버블이 끼면은 확 올랐다가 또 확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너무 우선주도 이제 아랫단에서 저평가가 됐을 때 투자하는 거는 뭐라고 할 수 없지만은 너무 이제 너무 우선주만 더 많이 오른 시점에서 투자하는 것은 그렇게 뭐 좋은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간 기관은 삼성 SDI와 코덱스 레버리지, NC소프트 등을 매수했고 여전히 삼성전자는 기관도 동반 매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1년간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전자가 외국인 기관도 마찬가지고 해서 매도 상입니다. 예, 그 점은 여러분이 알고 투자를 이어가셨으면 합니다. 간만에 카카오하고 네이버 매수가 있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그래도 카카오는 외국인이 많이 안 빠졌고요. 근데 이제 그동안 조금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지지부진한 거는 이거는 이제 그동안 상승폭이 이미 컸었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컸었고 백신이 개발하면서 이제 비대면에 대한 특수가 좀 사라졌기 때문에 좀 조정도 왔었고 뭐 그렇게 봐야겠죠. 그런데 이제 조금 코로나 심해지면서 좀 반등을 하는 것인지 그래도 외국인은 제가 볼 때는 네이버에 비해서는 좀 덜 빠지고 있다. 그러나 여러분 카카오의 이제 장기 차트를 보시면은 늘 이제 올랐다 떨어졌다를 반복해 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기관 애들 좀 장난인 것 같기도 한데 올랐다 떨어졌다 많이 오르면 또 많이 떨어지고 계속 이렇게 왔고 제가 볼 때 이렇게 많이 올랐다가 또 나중에 좀 더 오를 수도 있겠지만 또 나중에 또 꽤 많은 조정 후에 그 다음에 다시 오르든지 뭐 그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그동안에 이제 얘네들의 행태를 보면은 거의 원래는 이렇게 오르는 게 맞는데 굳이 중간에 좀 많이 오르고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었다 정도는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이버 역시도 마찬가지죠. 이제 최근에 이제 올해 코로나 비대면 수혜로 이제 너무 급등을 많이 한 상태라 제 개인적으로는 좀 너무 오버슈팅한 측면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네이버는 외국인이 많이 빠졌습니다. 뭐 워낙에 많이 외국인이 한 60% 넘게 있었기 때문에 많이 빠졌어도 지금 56%대를 유지하고 있긴 한데요. 물론 그렇게 보면 많이 빠졌냐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그러다가 외국인이 좀 오래 많이 빠져나갔죠. 많이 빠져나갔다가 그래도 조금 살짝 고개를 들었다. 살짝 매수를 하면서 좀 반등이 나오지 않겠나. 근데 반등 나온 후 완벽한 큰 상승으로 갈지 아니면 살짝 반등하다가 정고점을 넘지 못하고 다시 횡보하면서 박스권 형성하면서 하락으로 갈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박스권 형성한 후에 또 상승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분이 글쎄 박스권을 아직 형성은 안 했는데 박스권을 많이 형성하게 된다면은 윗단 아랫단 이렇게 잡히겠죠. 윗단 깨면 이거 돌파하면 무조건 상승신호 이후로는 여기 깨면 이제 무조건 손절입니다, 여러분. 이 아랫단 깨면 이거는 네이버 투자자들은 손절하셔야 돼요. 그래도 다행히 MACD 하방이 났다가 지금 다시 상방 신호가 오늘 뜨는데 이거 오늘 아직 시가로 한 거나 하락 마감되면 안 뜹니다, 여러분. 오늘 하락 마감되면 안 뜨고 오늘 상승 마감되면은 이게 오늘 뜨는 겁니다. 오늘 지금 뜬 겁니다. 카카오는 그래도 그동안 MACD 하방은 안 뜨고 아직은 상방 구간이라서 이평선을 깔고 오르게 되면 좀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인 것은 맞습니다. 사실 이후엔 좀 후발주자들을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통신주 중에 LG U+가 실적 대비 좀 덜 오른 건 사실인데 아직 외국인은 좀 돌아오질 않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쭉 빠지고 있는데 외국인이 이제 통신주에서도 조금 오르고 기관도 이제 조금 들어와 주게 되면 이제 반등을 하겠죠. 아직 MAC 상방 구간이긴 한데 만약에 요번에 이제 이평선 회복되면서 이렇게 고개를 좀 들게 되면은 조금 LG U+ 좀 긍정적으로 후발주자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 아직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은 좋지 않다.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거의 은행주도 많이 못 올라서 뭐 일부 후발이 은행주가 나올지 그것은 확실치 않습니다. 오히려 통신주가 조금
조금 신호가 나면은 또 긍정적으로 보여지긴 하는데요. 어쨌든 향후에 좀 후발을 좀 많이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로 좀 후발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